네, 오늘 만나볼 기업하고 직무는 어딘가요? 오늘 만나볼 기업과 직무를 먼저 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우리 교육실 너무 좋아해서 아, 질문을 또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국문과시잖아요. 국문과. 예. 우리 이기옥 아나운서는 스스로 예.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문과랑 신용이랑 무슨 관련이? 신용이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계실 것 아, 같아요. 신용이요. 네. 신용. 제가 신용 있는 사람이냐고 네. 스스로 생각하는지. 저는 뭐 얼굴에서부터 일단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가 신용카드입니다. 아, 여러분 신용카드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신용카드를 네네.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발급을 해줄까요? 일단 뭐 휴대폰 요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면세한 적이 없고. 맞습니다. 일단 은행권에서 신용도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네, 역시 그래서 국문과시네요. 고등급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등급에 해당하시는 네. 분들한테 네. 발급을 해주겠죠. 신용이잖아요. 네네네.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발급해 주는 게 신용카드일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한테 대해서 무슨 믿을 것이 좀 있다라고 좀 파악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어떤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걸 보고 대출이란 걸 해주게 돼요. 네. 내 대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담보대출이 있고요. 담보대출. 그다음에 교육 씨가 신용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은행에서 아마 교육 씨한테 신용대출 해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요금 연체 실적도 없고 네. 그다음에 내가 좀 탄탄한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을 좀 받고 있다. 따박따박. 예.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고요. 오늘은 이런 월급 받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 분들 계실 거예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들을 위한 기업입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예. 기금. 신용보증기금이고요. 그중에서 금융사무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이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신용보증기금은 줄여서 신보라고도 하고요. 1976년 6월에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담보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무슨 네. 말이냐면 담보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 기업의 재산이 좀 있다는 건데 담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산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어떤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해 줄 요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신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용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하고 신용사회 구현과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건보 이렇게 줄이듯이 신보라고 자주 줄이다 보니까 네. 신용보증기금이다 이렇게 뭐 풀로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기도 한데 주로 네. 어떤 일을 하긴 또 하나요?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금융공기업 쪽은요. 여러분들이 사업 구조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네. 크게 6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신용 보증 업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해야 돼요. 그런데 담보가 부족하단 말이죠. 네. 그럼 이 부족한 담보에 대해서 괜찮아. 이 기업은 내가 보증해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신용 보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신용 조사 업무입니다. 기업의 담보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신용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 그래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신용정보 서비스 업무입니다.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고요. 네 번째는 어음보험 업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대금으로 현찰을 받으면 좋겠지만 주로 어음을 받겠죠. 그래서 이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어음이 부도 처리가 되면은 이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예. 다섯 번째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라고 해서 주택사업자나 개인이 주택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역시 이 사람 빌려줘도 돼 라고 얘기하는 신용보증을 통해서 자금 융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경영지도 사업인데요. 보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영 컨설팅, 교육 훈련, 경영 정보, 자료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사전적으로 좀 알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화, 체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평가자가 머릿속으로 그려서 이 지원자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길 수 있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정말 다 들어보니까 너무도 중요한 일을 네네. 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재상에 사실 공기업의 인재상은 좀 굉장히 심플하거나 아니면 예. 너무나 당연한데 여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네. 자,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인으로서의 성장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 이 2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네. 예. 신보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기본 인품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좀 모호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 또 역시 이런 인재상들이 추상적으로 다가오면 안 되고 내가 여기에 어느 것에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칭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네. 먼저 기본 인품은 첫 번째 기본 예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공인정신 필요할 것 같고요. 공인정신. 세 번째 애사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꼭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요즘에 좀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뭔가요? 회사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다른 면으로 얘기했을 때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네. 거죠. 물론 공기업이 사기업보다는 로열티가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을 다니시다가 다양한 이유로 공기업으로 오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보여주셔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애사심일 것 같아요. 네. 이 애사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조사할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직접적으로 접하시지 못할 거예요. 취준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회사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분석하셔서 내가 당신네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이렇게까지 분석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애사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인이면 꼭 있어야 될 책임감과 열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네요. 적응력과 인내심. 이 부분이 이제 기본 인품이고요. 성장 자질, 금융인으로서 성장 자질을 갖춰야 되니까 첫 번째는 혁신과 소통의 의지이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력. 네. 그다음에 직관력, 통찰력. 또 여기에 오면은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에 따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 통섭 기획, 확장 가능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어로서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매칭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좀 기본 인품이 무엇인지 좀 들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하려면 지원 자격이 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저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예. 학력, 제한이 연령, 없나 보네요. 성별, 전공 등의 오. 제한은 없는데 네. 네. 다만 신기하네요. 이제 각 기업마다 정년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여기 신용보증기금의 정년이 만 60세더라고요. 그래서 아. 초과한 자만 지원 불가고요. 나머지는 다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특화 직무나 고교 전형 보호는 전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지원자만 또 응시 가능하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재로 구분해서 뽑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또 내가 속하긴 하는데 과연 이걸 내가 어떤 전형으로 넣는 것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그래요.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과 스펙 초월의 열린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예. 돼요. 네. 서류 전형을 통해서 35배수를 선발한다고 이야, 합니다. 많이 하네요. 네. 35배. 예.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필기 전형이 되겠죠. 필기 아. 전형에서 무려 2.5배에서 5배수로 아이고. 줄어듭니다. 어이구. 예, 그래서 많이 사실 줄어들었네. 신용보증기금도 이 필기 시험이 좀 가장 관건이 될 거고요. 신용보증의 필기 시험은 NCS 직업기초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공 시험을 같이 봐요.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허수 지원자들이 좀 많이 빠질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공자들끼리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실 때는 이 NCS 쪽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을 통해서 1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예. 신체 검사, 신원 조사를 통해서 적부 심사한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면접 가면 이제 거의 합격인 건가요? 신체 그렇죠. 검사는? 예. 어. 예. 면접에서 통과하면. 예. 네, 통과하면.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 시행 후에는 그런데 이 서류 전형이 그냥 네.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접하실 때에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시냐면 서류는 아예 안 써도 된다. 그냥 대충 정말 써도 그냥 합격한다. 네. 그리고 최근에 무슨 코레일에서 네. 뭐 4달러를 적었는데 뭐 서류가 합격했다 막 이런 4달러. 기사가 예. 4달러. 그러면 서류 전형 아닌가요? 서류를 이제 안 보고 그냥 어떤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4달러를 적었는데 합격했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블라인드 채용이냐 어느 정도 기본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슈도 사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에서 서류 전형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뭔가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좀 공평하게 주자는 거죠. 아,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나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이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예. 거기는 7배수밖에 안 뽑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35배수라고 하면 이것도 약간 좀 경쟁률이 있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서류 패스는 아니고요. 신용보증기금도 2단계로 나누어서 네. 그 서류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뭔가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예. 적격 심사예요. 불성실 작성자라든지 부정 지원자 등을 필터링하고자 하는데 일단 기재 내용이 없거나 그다음에 문항별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 작성하면 떨어지고요. 또 특정 문자만을 글자 수만 채우면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4달러, 막 4달러, 채우면 4달러, 4달러 그렇죠. 이러면 안 근데 되는구나. 왜 그러면 하필 4달러로 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약간 뭘 좀- 테스트를 하려고 아, 했는지 네.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묻고 더블로 가? 이거 쓸 순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 무조건 탈락이고요. 어. 네. 실제 저도 다른 금융 공기업에 있어서의 서류 전형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읽지도 말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나오면 무조건 탈락시켜라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저는 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 주시고요.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식 논술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류도 정말 공들여서 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 어려운 서류 전형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 면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면접은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면접은 크게 3단계 면접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예, 과제 수행이 20점이고요. 그다음에 실무 면접이 40점, 그다음에 심층 면접 4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가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들으면 와, 과제 수행은 뭐고 실무 면접은 뭐고 또 네. 심층은 뭘까라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공기업의 면접 세팅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지원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예. 다행히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처음 접하는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실제 기출된 문제들부터 접근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네. 설득할 수 있을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습하면 되니까 가장 기본 여러분들의 서류,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것부터 분석해서 면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에 정말 다양한 직무들이 있을 텐데 네네. 오늘은 사무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어떤 네. 일을 하게 되나요, 사무직? 공기업 지원자들이 꼭 봐야 될 게 있다면 또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자는 사무직, 금융사무직이거든요.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획사무가 있고요. 금융이 있고요.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또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6가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것과 매칭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세분류로 들어갔을 때 총 6가지 직무를 포함하는데요. 기업 신용분석, 아까 신용분석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네. 여신심사,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될 때 과연 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는지 여부의 심사. 그다음에 채권 추심, 보험상품 개발, 보험 영업 계약, 경영기획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6가지를 다 알고 지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대신에 여러분들이 금융사무직, 행정직이라고 봤을 때는 그중에 내가 어느 하나는 딱 픽해 넣으시고 그걸 위주로 접근하신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하나씩 다 해보실 거예요. 대신에 들어가실 때 전체를 뭉뚱그려서 들어가시는 것보단 네. 하나를 선택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어떤 자질을 가진 지원자가 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업은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 당신의 사업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부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객관성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객관성. 네, 내가 좋아한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나를 편하게 해준다고 그냥 빌려주고
아니 그 반대 상황이라고 안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 다양한 자료를 보고 올바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실 때는 이것도 하고 싶다, 이것도 하고 싶다라고 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될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 적극성, 열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면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만나보게 될 텐데 네. 좀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기출 질문 같은 것들이 있나요? 금융공기업의 면접 네. 특징이라면은 좀 어려워요. 아. 예, 일반 우리가 다른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의 일반 사무행정직보다는 약간의 좀 난이도가 있는 거라서 난이도가. 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꼭 뽑아야 되고요. 제가 네. 한 6가지 정도를 뽑아갖고 왔고요. 네.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 금융공기업은요 어찌됐건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희한한 데로 가요. 무슨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쪽지라든지 뭐 다양한 뭐 분석 자료라든지 그런 걸 봐도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홈페이지 봤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부터 홈페이지. 제대로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신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하니까 신보 상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어떤 상품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면접을 처음 보는 분들, 면접의 초심자분들은 네, A라는 상품을 알고 있습니다. 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물론 그걸 얘기해도 정답이긴 한데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벨롭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면접관님, 저는 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이 상품에 대한 어떤 특징, 장점, 어떤 효과, 아니면 지금 이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쪽 가상의 기업을 선택해서 매칭시켰을 때 어떤 영향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그러니까 평가자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너 맞췄다라는 것도 물론 의도하겠지만, 네. 야, 너 진짜 우리 회사 오려고 여기까지 조사해봤니?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TMI를 방출을 해라. 그렇죠. 아하. 그 상품에 대해서. 네.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걸 얼마나 달달 외우시겠어요. 그리고 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얼마나 외우시겠습니까? 면접 때는 이걸 매칭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나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대에 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답형 정답일지라도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네. 조금 더 살을 붙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분식회계라고 해서요. 분식회계요. 네, 분식회계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쵸. 분식회계, 떡볶이, 분식회계 오뎅 뭐 이런 거 아닐 거고. 예. 떡볶이. 예, 분식회계 저는 그런 거 아닐 네. 거고. 가장 많이 알고 이제 있지만,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뭔가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기업.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분식회계는 좋지 않죠. 나눈다는 네. 게 아니라 이렇게 분칠한다의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내 회계장부를 분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아마 이 직무에 접근하시는 분들의 가장 대다수는요. 재무회계로 아마 출발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어려운 거 가지 마세요. 기본적인 거라도 그것부터 또 역시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질문은 여기 꼭 여기 신용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회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증과 보험의 차이 뭐 이런 개념들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인데 약간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은요. 보증과 보험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역시 보증은 무엇이고 보험은 무엇입니다. 이것도 좋지만 장단점 어떤 때 이런 것들이 쓰이는지 역시 살을 조금 더 붙이면 평가자가 너 이렇게까지 해왔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상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황 질문도 있더라고요. 입사 후에 본인이 지점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보증을 판매할 기업을 찾는다면 어딜 찾아가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기서 저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평가자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이 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해한 걸 어떤 식으로 액션 플랜을 짜겠느냐. 꼭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정답을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어떤 사고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신용을 분석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등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업 구조와 직무와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한다면 평가자가 그게
정말 100%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 지원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필기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와, 정말 거시적이네요. 네, 이거는 사실 어느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역시 정답을 듣자기보다는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네. 관심이 있냐? 이해하고 있냐? 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질문들은 임원분들이 참 좋아해요. 네. 그런가요? 이런 예. 약간 통찰력, 그렇죠. 거시적인 부분. 거시기하네요. 좀 네. 크게 보는 능력, 그렇죠. 이 시야를 보는 결국에 우리 기업만을 바라보는 관점도 좋은데 임원분들은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들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제가 초반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회사명을 기업명을 잘 얘기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저도 헷갈렸어요. 네. 바로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이거는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같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금과 재단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용보증기금의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그 개념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직무, 회계 지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면접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입 밖으로 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단어나 개념이 아닐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연습하는 거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신용보증기금 사무직무 그리고 면접 질문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는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좀 보면서 어떤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좀 볼게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신용보증기금 입사를 위해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했는지 경력, 경험, 자격사항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제일 쉬운 구조죠. 바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나타내주면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지식, 기술, 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력, 경험, 자격사항이니까 저는 여기에다 여러분들의 정량적인 지식, 나는 어떤 지식들을 쌓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기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경이어서 기술을 좀 표현하기 그렇다면 경험, 관련된 어떤 금융 공기업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 일반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지식과 경험 기반의 서술을 해주시고요. 저는 어쨌건 여기서는 이걸 보고 평가한다라기보다는 그 적격성 여부를 보고 좀 평가하니까 이게 또 면접 자료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쓰는 방법보다는 타이틀 위주로 좀 가주셔서 면접 때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리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공기업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역량, 공인정신, 책임감, 성실, 신뢰 등 이런 것 중에 하나 선정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역량과 관련해서 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아껴뒀던 우리가 1번에서 지식, 기술, 태도 있었잖아요. 태도를 아껴뒀으니까 2번에 여러분들의 태도적인 부분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어떤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라든지 이게 꼭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동아리도 좋고요. 학회도 좋고요. 아니면 봉사활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벼운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엮어낼 수 있는 것 좀 엮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3번 갈게요. 지원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 무엇이냐. 그 경험이 지원자의 삶에 어떠한 변화, 영향을 주었는지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 생활 신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솔직하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익을 추구한다라기보다는 약간 공공성의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더불어 사는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좀 어떤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절에 누군가 저한테 손을 내밀어줘서 저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좀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좀 도움되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상에 여러분들이 적어내는 건 좀 걱정 안 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3번에 적었던 그런 가치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지느냐. 면접은 그런 걸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장 가져가셔서 3번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남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기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을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